네, 안녕하세요. 중등 사회 1학년 사회 노트 필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단원 자원과 관련된 내용 중 중단원 두 번째, 자원을 개발하면 그 지역이 어떻게 변화할까라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내용은 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모두 다 잘 살까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과서는 114쪽, 115쪽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자원이 풍부하면 못 사는 나라도 있을까? 왜 자원이 많은데 가난할까? 비교해보고요. 자원이 없는데 부자인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국가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연 자원이 석유나 광물 자원 같은 게 많은 국가의 주민 생활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자원이 많으면 잘 살거나 못 사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천연 자원이 많으면 경제가 부자인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원도 많고 부자인 국가. 대표적인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미국. 그리고 노르웨이는 우리가 연어로만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앞바다에서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는 여러 가지 광물 자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원들이 많은 땅덩어리가 큰 나라고요.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말레이시아 그쪽에 아주 작은 나라 브루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브루나이라는 나라는 교과서에도 나와 있으니까 잘 정리해주세요. 자원 석유가 많아서 인구는 엄청 적은데 부자인 그런 나라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자원을 개발하면 좋은 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나라들이 부자가 된 겁니다. 이 나라가 이제 부자가 되는데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자원이 끼쳤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경제가 성장합니다. 자원을 내다 팔면 돈이 벌리니까 그러겠죠. 광산에 광업이 발달하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즉 노동력이 필요해서 일자리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 자원을 수출해서 그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부자가 된 거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원을 수출해서 돈이 많은 대표적인 국가죠. 원래는 사막에 있는 가난한 나라였는데, 두 번째, 자원을 개발하면 주민들, 일반 국민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더 선진국처럼 변한다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자원을 수출하면 방금 위에서 본 것처럼 돈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 이런 걸 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높아진 소득을 어디다 쓸 거냐? 자, 이걸 세 가지로 나눠서 사회가 더 발전하는데 나눠 쓰게 됩니다. 첫 번째, 도로나 공항 같은 커다란 누가 돈 들여서 짓지 않는 시설들을 짓습니다. 그런 거를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도로가 잘 뚫려 있고 공항과 항구, 배가 드나들 수 있는 데가 잘 정비되어 있어야 국가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서 도로가 없는 곳이 없죠.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입니다. 하지만 도로가 없고 흙길로 된 곳이 많고 이렇게 다니기 힘든 그런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많이 번 돈을 다시 사람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교육과 아픈 사람, 의료시설에 투자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배우고 다친 사람은 치료받을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면 다른 산업에 투자합니다. 예를 들면 관광 산업이라거나 아니면 첨단 반도체 산업,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데에 이렇게 투자하면 좋겠죠? 그래서 요 소득을 이렇게 더 좋은 곳에 투자를 해준다. 요건 좀 이따가 이제 밑에 있는 내용과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자, 이게 일상적인 내용 같죠? 그런데 천연 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나라가 있대요. 왜 그럴까요? 경제가 가난한 국가. 대표적인 사례부터 일단 살펴보면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석유가 엄청 많이 나서 부자일 것 같은데 가난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역시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 그리고 시에라리온, 그리고 나우루 공화국. 여긴 섬나라입니다. 예전에 엄청 부자였다가 지금은 가난해졌어요. 자, 이렇게. 자, 이런 나라들은 왜 자원이 많은데도 개발을 해서 이렇게 못 살게 되었을까요? 자원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정적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그 전에 이제 나이지리아만 길줄 쳐주고 교과서에 나오는 사례니까 한번 잘 교과서 정리할 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원을 개발하면 안 좋은 점은 첫 번째로 환경이 오염될 수 있어요.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석유를 시추하는 과정에서 공기나 또는 바다의 물, 아니면 뭐 하천의 물, 그리고 땅, 토양 이런 것들이 엄청 심각하게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석유는 우리가 가공해서 좋게 쓰지만 그 자체가 흙에 섞여 들어가거나 하면 사람들한테 직접 닿으면 안 좋으니까. 두 번째,
자원이 많다고 거기에 안주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요. 수출에만 자원을 수출해서 돈을 버는 거에만 너무 의존해서 국가 경제가 다른 식으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원 수출에 국가 경제 의존도가 너무 큰 겁니다. 그러면 자원이 고갈되거나 하는 순간 국가 경제가 그냥 폭삭 망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나우루 공화국입니다. 나우루 공화국은 섬나라인데 예전에 이 섬 전체에 엄청나게 비싼 광물 자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갑자기 생각 없이 많이 쓰다가 다 떨어져 버리니까 엄청 가난하게 된 그런 국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산업에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이런 자원 수출에만 의존해서 생각 없이 살다가 자원이 막상 다 떨어지니까 큰일이 난 거죠. 세 번째는 자원을 개발했을 때 그 돈을 일부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리면 빈부격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수출로 번 돈을 국가의 높은 사람들이나 이런 엘리트들이 다 독점해버리면, 일부 계층이 독점해버리면 국가 경제, 일반 국민들이 잘 살 수가 없겠죠. 이런 나라들은 그런 나라들입니다. 나이지리아도 석유를 엄청 많이 돈을 벌었는데 그게 다 일부 엘리트 계층에게 흡수되고 있어요. 국민들은 다 가난하게. 이런 나쁜 상황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우리 일단 천연 자원이 많은데도 부자인 나라와 가난한 나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지 1번과 2번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근본적으로 일단 특징부터 짚어보면 천연 자원이 많고 경제가 발달한 부자인 국가는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를 표시해 보고요. 요거는 천연 자원이 많은데 경제가 가난한 이런 나라 세모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천연 자원이 많으면서 부자인 나라의 특징은 이 많은 자원으로 번 돈을 주민 복지, 선진국으로 가는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들은 목적이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선진국이 되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원 수출로 번 많은 돈을 어떻게 한다? 다시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설 투자, 교육 시설 투자, 또 산업 투자 이런 식으로 다른 데에 더욱더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사회가 다른 모습도 발전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 자, 반대로 천연자원은 많은데 가난한 나라의 특징은 이 많은 돈의 대부분이 다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가서 일부 계층에게 흘러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많은 돈이 이런 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만 그냥 부자가 되고 말면 이 나라는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산업에 투자하지도 않고 어느 순간 이제 자원이 부족하게 되거나 자원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상황과 이런 노력들의 차이에 의해서 부자와 가난한 나라가 구분된다.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차이는 목적이 주민 복지에 있느냐 아니면 자원을 판 돈의 목적이 일부 계층이 독점하기 위해서냐, 이 목적에 따라서 이제 부자와 가난한 나라가 달라진다. 자, 다음. 그런데 특이한 나라들이 있죠. 우리나라랑 일본, 정말 특이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뭐냐면 천연 자원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아주 없어요. 근데 경제는 또 엄청 발전해서 부자가 됐어요. 자, 이런 나라들 사례 먼저 알아볼게요.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자랑스러운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랑 그렇죠. 그 다음에 싱가포르는 서울 정도 되는 크기의 도시국가예요. 근데 부자입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는 룩셈부르크, 다 크기가 엄청 작아요. 자원이 없어요. 영토가 워낙 작아서. 자, 그런데 이 나라들은 자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발달할 수 있었던 핵심 원인은 뭐였을까? 특징을 정리해보면요, 천연 자원은 없지만 다른 자원을 개발한 겁니다. 우리 자원의 범위를 넓게 보면 사람도 자원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 나라들은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시켜가지고 인적 자원이 아주 많아졌어요. 그래서 훌륭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그래서 거기서 얻은 기술과 정보, 지식이 아주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고급 기술들을 가지고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번 돈으로 소득이 높아졌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잘 만드는 반도체, 삼성전자,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징,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인적 자원의 투자가 엄청나게 많았고 이게 기술 정보 지식의 향상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소득이 높아졌다. 자, 아까 봤던 여기 부분에 모든 것을 쏟아 넣어서 발전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이 내용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이 자원 개발과 지역 변화의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적어서 오늘 한 번에 수업을 이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제목이 자원으로 연결된 지구촌이라는 제목인데요. 교과서는 116쪽, 117쪽의 내용입니다. 자,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간단합니다. 세계화가 되면서 내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면 다른 나라 사람한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원의 이동과 지구촌. 1번. 세계화 때문에 자원의 이동이 높아졌습니다. 내가 아디다스 신발을 하나 사면 그걸 만들기 위한 가죽, 노동력 이런 것들이 다 외국에서 합쳐진다는 소리입니다. 이동이 많아졌다는 소리예요. 일상생활 중에 무심코 쓰는 물건을 구매했을 때 자,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전 세계에서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이게 왜 그러냐? 세계화 때문에.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일상생활 물건을 구입함에 있어서 다른 지역, 다른 국가 주민의 삶과 나의 소비, 구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세계화로 인해서 다른 지역, 국가의 주민의 삶과 나의 물건 구입이 연결됐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일단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비를 좀 똑똑하게 해야 되고 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윤리적 소비라고 하는데요. 1번 의미가 뭐냐면 그 물건 자체보다 물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쁜 짓을 하진 않았나, 다른 국가 사람들한테 그런 걸 생각한다는 겁니다. 생산 과정에 의미를 두고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착한 소비자니까. 나는 이제 착한 소비자야. 그냥 내 물건 좋은 거에 만족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축구공을 구매했어요. 근데 축구공 그 바느질 있죠. 그 누가 하냐면 전 세계에서 대부분 아디다스, 나이키에서 만든 축구공, 파키스탄의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요 축구공 바느질을 합니다. 학교도 못 가고. 자, 그래서 요런 어린이 노동력이 착취당하는 것을 내가 축구공 구매할 때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아, 요거 어떻게 해야지 착한 소비를 하려면 요렇게 하는 게 바로 윤리적인 소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과정에 신경을 쓰면서 착한 소비를 위해 노력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오늘 두 번째 수업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간단하죠? 자, 다른 국가 주민의 삶과 나의 물건 구매가 연결되었어요. 왜? 세계화 때문에. 그래서 나는 소비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일 때문에 나의 구매 행동 하나가 점점 더 많은 어린이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착한 소비를 위해서 노력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윤리적 소비의 의미이고요. 자, 덧붙여서 하나의 예만 더 얘기하자면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덧붙여서 동물 복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동물들이 너무 괴로운 환경에서 크지 않았나? 점점 이런 동물 복지에 관련해서도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윤리적 소비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도 내가 구매한 물건의 자원이 전 세계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 지역의 주민 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이제 자원 개발과 다른 나라의 지역의 변화 이런 주제로 크게 두 가지 덩어리 크게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